싱가포르 신문에 나온 한국 뉴스와 세계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싱가포르 소식 두 가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8월 하반기에는 비가 오는 날이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주로 오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밤에도 비가 오는 날이 며칠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창의 공항 승객 수 수준을 코로나 이전 상태의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코로나 상태가 싱가포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나라들에 대해서 그린레인을 도입할 거라고 해요. 그린레인을 도입하게 되면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만약에 그 나라가 코로나가 잘 방역이 되고 있다면 그런 나라 사람들의 싱가포르 입국을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그린레인을 택하고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거든요. 출장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공식적인 허가를 받고 싱가포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14일간 격리를 하지 않고 단 싱가포르로 출발하기 48시간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도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한국 분들이 올해 안에 싱가포르에 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2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꺾일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점점 더 기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는데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한 남성은 회복된 지 6개월 만에 다시 코로나에 걸렸고요. 또 한 분은 회복된 지 4개월 만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또다시 냉동식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잖아요. 브라질에서 들여온 냉동 닭고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감염자 중 한 명이 해외에서 냉동제품 수입하는 데서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가 화물을 통해서 뉴질랜드에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었대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음식이나 음식 포장으로부터 코로나에 걸리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마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의료용 마스크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천 마스크, 반다나 등은 효과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찐방울을 전송할 가능성이 0.1% 미만으로 굉장히 작고 외과용이나 폴리프로펠린 마스크는 한 90% 정도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아줬대요. 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90% 정도를 막아줬대요. 하지만 반다나는 50%밖에 못 줄였고 넥플리스라고 플리스 재질로 된 거 겨울에 목 따뜻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입까지 커버했을 경우에 오히려 큰 물방울을 작은 물방울로 분산시켜서 분무량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을 선포했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해서 락다운을 시작했고요. 영국 보리스 총리는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학교를 재오픈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가을부터는 학교를 개학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속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야생동물이 거래되다가 발각되었나 봐요. 그래서 조호 술탄이 야생동물을 거래하거나 음식을 팔다가 걸리는 모든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빈탄은 여러 리조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라군 리조트가 500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빈탄 섬에서 관광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의 95%가 무보수로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러시아 의사들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개발된 백신을 사람한테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 꺼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데이터 없이 승인된 백신이라서 걱정이 돼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러시아 백신을 수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러시아 백신을 가지고 대규모 인체 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러시아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회의론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이 굉장히 대단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본인이 1차로 맞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렇지만 대통령 대변인이 두테르테 대통령은 3단계 임상시험이 모두 다 끝나고 내년 5월 이후에나 접종을 하게 되면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근데 이걸 필리핀에서 이렇게 대규모 실험을 하는 거는 러시아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처음에는 9월에 준비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인터뷰에서는 연말 전이라도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치료제 개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영국을 묶는 노조가 깨지면 영국이 약해질 거라고 경고를 했대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딱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하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 중에 북아일랜드가 영국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국을 포함해서 네 나라가 브렉시트 때문에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갈라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했는데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부터 독립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근소하게 더 앞서 간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선거가 끝나고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려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경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갖추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유조선에서 계속 기름이 새고 있는데요. 죽은 뱀장어가 물에 떠 있고 죽은 불가사리가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와 바다새도 죽어나가고 있대요. 지금 정부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 배가 자초되고 나서 2주 동안은 기름이 흐르지 않았대요. 근데 그 2주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배를 그대로 놔뒀다가 2주 후부터 기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두동강이 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저는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중국 열받으라고 그래서 대만을 방문했다라고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1979년도에 대만하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단절을 했대요. 그리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의 분노를 사게 될까봐 대만에다가 무기를 파는 거를 중단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만을 방문하더니 84억 달러치의 로키드 마틴 전투기를 대만이 사기로 했다는 뉴스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베를린의 한 호숫가는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 옷을 안 입은 사람들하고 같이 선탠을 즐길 수가 있나 봐요. 보통 전용 비치라고 하면 옷을 입은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베를린의 이 호숫가는 다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근데 한 남성이 옷을 벗고 선탠을 즐기고 있었는데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서 이 사람 가방을 물고서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가방 속에 생일 선물로 받은 새 노트북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멧돼지를 쫓아갔대요. 결국은 멧돼지가 가방을 놓고 도망을 갔나 봐요. 그래서 가방을 다시 되찾고 돌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쳐줬다고 합니다. 한국 대웅제약이 코로나 치료제를 인도의 제약회사와 제휴해서 경증 및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2단계와 3단계 실험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나오면 유럽과 미국의 수출 허가에 사용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 실험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도 1단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요. 1단계 실험 전에 임상시험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서 모두 없어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리페놀로 둘러싸인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왔는데요. 장마비, 여름더위, 그리고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유리페놀로 덮인 버스 정류장 안에 들어가려면 승객이 자동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야 되고 체온이 37.5도 이하이면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린대요. 그러면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부스 내에는 냉방과 동시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자외선 램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승객들이 버스를 놓치지 않도록 패널에 예상 도착 시간이 표시되고 스크린 외부 교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리 와이파이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감염이 2배 이상이 되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며칠 전에 한국뉴스에서 교회 말로 해서 감염자가 많이 나와서 100명 이상이 나왔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사실 이태원 사태가 처음에 벌어졌을 때도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이러다가 다시 2월 달처럼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나오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했는데 잘 막아냈잖아요. 이번에도 또 잘 막아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배 외에 소행 같은 걸 하지 말라고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집단 반발을 하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2월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많이 나올 때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명 한 명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거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가 일본 자동차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면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가 현대의 전기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병원 문을 닫고 파업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베 수상이 전범들이 모셔져 있는 야스쿠니 사당에 2차 세계대전 종전 75주년을 맞이해서 대리인을 보내 참배했다고 하면서 2013년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반발을 해서 직접 찾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참배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20대 한 프리랜서 연구원이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나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일본의 어떤 깡패 집단한테 끌려가서 처참하게 맞고 배도 굶고 거기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돌아가셨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할머니가 그 집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하고 성폭행 당하고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왔지만 그때의 고통으로 한평생 아파하시면서 사신다면, 근데 그 깡패 집단의 후손들이 그 인터뷰한 사람한테 찾아와서 과거는 과거니까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흔쾌히 그럴 수 있는 건지. 서울에 있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긴장이 광복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시험에 오를 수 있다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 광복절을 맞이해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연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더 긴장감이 고조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서로를 의식해서 관계를 더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된 것이 위안부 문제도 있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더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한국인들 중에 일본 공장 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재판을 신청했고 한국 법원이 일본에서 그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라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어쨌든 한국 사람들 몇 명이 일본에 있는 공장 가서 일을 했는데 왜 그 공장에서 일한 것 때문에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공장 가서 일한 게 아니라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군함도 같은 데 가서 목숨 걸고 일하기도 했고, 공장에서 일할 때도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엄청나게 구타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증언들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 입에서도 그런 증언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소개는 전혀 없고 단순히 그냥 공장에서 일했었는데 배상을 하라고 한다, 이렇게만 나오니까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친한 일본 엄마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진짜 이웃국가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일본이 역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일본이 일본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는 게 다시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의 어떤 첫 발자국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 교과서도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본 구구보다 더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면서 일본 구구의 내용들을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 같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 일부가 또 우리나라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는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초들이 지킨 나라잖아요. 수많은 외구 침탈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 때도 3.1운동을 일으키고 봉오동 정투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모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잖아요.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도, IMF가 왔을 때 고이 간직한 금부치를 기부한 것도 모두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모여서 큰 저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